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자, 현재 새벽 2시 반을 넘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까지도 잠을 못 주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 그리고 11월 초 실수 없이 대응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리플 마이너스 3%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3,700원대까지도 깨졌습니다. 자, 이미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비중을 다시 채우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보셨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빅 이벤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금리 인하였고요. 두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이었죠. FOMC 같은 경우는 예상치대로 0.25%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일부 관세 인하와 그리고 양 정상이 상대국에 방문하겠다라는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발표 직전부터 쭉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FOMC 같은 경우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되었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 인하 플러스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도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 정도로 누구나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이 당연히 선방향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배경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냐죠. 왜냐하면 12월에 있는 마지막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를 이번 배경에서 엿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FOMC 성명 발표라든지 연준 이사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FOMC 성명 발표의 내용을 보면요. 위원들끼리 굉장히 의견 차이가 심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총 증권 보유액을 감축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만 하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을 약간은 좀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랬냐면요.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용둔화, 경기 침체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고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조정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양적 긴축 종료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줬죠. 그리고 나서 미중회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컸는데요. 왜냐하면요.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보면요. 관세를 57%에서 47%, 10%밖에 인하 안 했죠. 47%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관세죠.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가능한 한 빨리 해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찝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에는 즉각 수입을 결정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하는 조치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방중 예정이다. 그리고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약간 이런 경우가 될지 아니면 정말 꼭 한번
양국을 친히 방문하면서 화해 무드를 만들어 갈지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장이 반응하진 않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합의는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지만요. 최종 합의도 아니고요. 핵심적인 이슈들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6개월 뒤 재논의하는 식으로 급하게 마무리되었고요. 결국은 히토류 해제 같은 경우도 시기가 불명확하면서 조건부 연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이 구조적인 패권 경쟁 때문에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6개월간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결국은 6개월 동안에 자 서로에게 유리한 제2라운드를 위한 어떤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얼마 전 6월 달에도 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중국과 뭐 잘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시진핑은 내 친구다 이랬는데 결국은 또 히토류와 관세로 또 맞붙었고요. 자 아무튼 변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실망을 좀 준 격이 되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시간은 중국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지금 히토류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채굴을 하고 정제 분리해서 자 금속화 한 다음에 뭐 합금이나 자석을 제조하는데 미국도 이 히토류가 있습니다. 물론 경히토류 위주고요. 중히토류는 매장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경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라고 있죠. 57번부터 63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히토류는 조금 무거운 원자로 이루어져서요. 64번부터 71번까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국도 채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공 부분이 태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공까지 하려면 재건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한 5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히토류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장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이것은 매장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중히토류 자 매장량이 있어도 문제는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채굴, 정제, 금속화 그리고 합금, 자석으로 제조하는 이 가공 능력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중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것을 재건하려면 10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호주와도 광물 협정을 맺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또 광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광석을 확보를 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안 돼서 자 가공이 안 돼서 미국에서는 당장 이것을 중국에서 딱 끊어버리면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첨단 장비라든지 이제 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 국가죠. 이게 안 되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먹히는 거고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죠. 자 그리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자 시진핑 주석 자 시진핑 주석은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이 한 번 하면 4년, 중임하면 8년. 자, 이때 무조건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중간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해서 권력 누수가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혼자 쭉 가죠. 자, 지난 1기 때도 트럼프랑 자, 무역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 협상을 했다가 자, 이행 부분에서는 자, 지지부진했다가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바이든과 또 재협상을 했죠. 자, 이런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시간을 또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급한 것은 트럼프죠. 자, 따라서 미중 간의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중국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트럼프가 때를 쓰는 형식으로 자, 중요한 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 지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미중 간의 갈등 또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냥 단지 급한 불만 껐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자, 어떤 큰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셧다운 중이기 때문에 자, SEC가 자, 업무 진행을 못하면서 ETF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10월달 안에 동시다발적인 ETF 승인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라든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ETF가 나오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자,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정말 불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셧다운 중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 승인이 나왔죠.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XRP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요. 케이스가 다릅니다. 자, 솔라나라든지 자, 헤데라, 자, 라이트코인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전에 이미 수정된 S1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다가 셧다운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 이 S1 서류에 자동 승인 조항을 자, 넣은 경우 자, 자동 승인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자, 승인이 나온 거고요.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 이런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동 승인 조항을 넣고 새롭게 수정해서 S1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 SEC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XRP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셧다운 종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가 된 이 새 코인들 헤데라, 솔라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족쇄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셧다운입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고요. 11월 중순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트럼프 1기 때 세웠던 35일을 넘길 것으로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호재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 모멘텀을 잃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ETF 솔라나, 헤데라 나왔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시하고 잘 나가지 않죠. 암호화폐는 가장 큰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영 꽝이다. 그러면 현물 ETF가 나와도 이렇게 같이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현물 ETF가 됐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물 ETF를 통해서 자, 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의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요. 여기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수요도 만들어지고요. 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텐데요. 당연히 이것은 자, 실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나더라도요. 실적이 좋은 코인은 더 잘 가고요. 실적이 좋지 못한 코인은 현물 ETF 출시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ETF 승인이 다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ETF 승인이 나서 자, 가격이 갑자기 뭐 5달러, 10달러 돼서 빨리 매도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여유 있게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ETF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얘기 믿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7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3,600원대죠. 자, 이제 막 올라가기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이 빠르시거나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하신 분들은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번 달 말, 자, APEC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FOMC도 있고요. 자,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가격이 변동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이시다가 자, 제가 말씀드렸던 3,300원 그리고 11월 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3,000원대 가격대 왔을 때 다시 비중을 채우시는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보셨죠? 자, 분명히 자,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자,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는 3,300원 가격대까지, 그리고 조금 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3,000원 라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점이 낮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또는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자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렸죠. 그리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살짝 반등이 왔을 때 자 여기서 비중을 줄였다가 눌렸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실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해서 어제 영상도 자 FOMC 금리 인하 후 그리고 미중 간의 회담 후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물 투자자분들 대응하시라고 단기적인 관점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일일이 신경 써가시면서 대응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자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면 추가 매수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서 자 XRP, 리플은 반등할 거고요. 단지 자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면서 기회로 삼아서 자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짧게 쓰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장애가 되거나 족쇄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셧다운입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 힘이 빠지면서 자 변동이 나면서 점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또 가격이 오를 때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시작인가 이러고 포모를 이기지 못하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까봐 그 부분도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또 살짝 또 저가 매수 또는 기술적 반등 또 나왔다가요. 또 눌렸다가 자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조금씩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 셧다운 11월 정도 안에는 그래도 끝날 것이다 라고 보면서요. 자 12월에는 자 산타 랠리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또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눌렸다는 것은 자 다가올 12월 산타 랠리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주는 추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비중을 못 줄였다. 또는 자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요 지금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자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서 최대한 수량을 많이 확보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셧다운이고요. 셧다운은 11월 중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11월 달 또는 12월 달 자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갑자기 뭐 반등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좀 힘들 거다. 이런 모습을 보기엔 좀 힘들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월이 가장 유력한 셧다운 종료 기간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종료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갑자기 시장이 또 이때는 정말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셨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반등하는 모습이 또 나온다고 또 급하게 들어가시면요 좀 크게 수익 보는 게 없죠. 이렇게 살짝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도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분간은 저점은 낮아질 거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중요한 이슈들 자 셧다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잠을 안 잤던 이유는 자 오늘 아무래도 셧다운 종료를 위한 HR 5371 이 예산안 법안에 대한 크로처 동의안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모니터링 하려고 잠을 안 잤던 거고요. 자 아직까지도 미 상원은 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이브죠.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상원에서 여러 건이 잡혀 있고요. 아직 다 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시간까지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난 사항들을 보면요.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셧다운과 관련된 투표는 아니었습니다. 자 599 SJ
RSA 80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알래스카 석유 보호구역 시추 제한을 철회하는 데 관한 투표였고요. SJRS 88 이 법안 같은 경우는요, 관세와 관련된 겁니다. 즉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이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행정명령으로 뭐 너 몇 퍼센트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근거가 바로 국가 비상사태에 의한 행정명령이고요. 따라서 그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인데요. 자, 어쨌든 통과는 되었죠. 51표 이상 받았기 때문에 통과는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관세가 없어지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 이렇게 상원에서 통과를 했더라도요, 하원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재표결을 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더 힘듭니다. 결국은 실효성은 없다. 하지만 자, 실효성은 없는데요. 그래도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관세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좀 긴장을 하겠죠. 과 관련된 클로처 동의안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결과는 역시 통과가 힘들다라는 게 좀 우세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클로처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은 또 실망하겠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3,600원 아마 오늘 잘하면 터치를 하지 않을까, 오늘 내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시거나 급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새벽에도 좀 찍어서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도 제 트레이딩 일정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하나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께 또 틀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검증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지금 영상을 2시 넘어서 거의 뭐 3시 넘어서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편집하고 올려드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시간은 아마 3, 4시간 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자, 상황이 어느 정도 또 바뀌어 있고요. 정리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상에서는 자, 조금 더 여유롭게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자,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주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슈라든지 속보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단위의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언급을 못 드리는데요. 소통방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싫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시면요, 소통방에 전달해드리는 내용들 조용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통방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과 실시간 대응 문자 받으시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되니까요, 그 부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당분간은 자, 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연히 리플 XR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려면은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시간보다는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올랐다 내려갔다 좀 지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서 자, 그래도 매도에 대한 부분 꼭 챙기셔야죠. 자, 이런 게 좀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도에 대한 고민도 저에게 맡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원 정도가 1000만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당분간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매도 시기도 지연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악재들 셧다운도 그렇고요. 미중 간의 갈등도 물론 영원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크게 반등을 할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을 관망하면서 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596% 정도 나왔고요. 합계 수익률은 200%가 좀 넘었는데요. 50만원으로 348만원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리플 매도 시기가 좀 늦거나 지금 좀 모습이 안 좋아도 괜찮죠. 100일의 기적 16일차 종목으로 트럼프 방문을 기념해서 오피셜 트럼프 추천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금방 올라갔다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짧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목표가 굉장히 낮췄고요. 오피셜 트럼프 8시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8시 10분에 추천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12시 한 40분쯤에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목표가 재터치를 하면서 완전히 매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전이었죠. 2시 38분에 여러분들께 매도 완료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7% 수익 보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당히 딱 알맞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말씀은 드렸지만요. 오늘 저녁 지나서 내일 새벽이죠. FOMC 금리 인하가 있고요. 그리고 30일은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관망하시다가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감하고요. 추가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보셨죠?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내용 그대로 있죠.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그대로 제가 보내드렸던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매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공개해드렸고요.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그 전에 제가 1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 하지 않고요. 또 이런 거 한두 개 갖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직 기수 같은 경우 100일 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1일차에 1577만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보시면 보통 10% 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날짜가 비는데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진행하고 주말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 허투루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 확인해 보면요. 지난 9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드리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문자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9월 29일 100일의 기적 30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8시 10분쯤에 추천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8시 10분쯤에 9월 29일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 잘 보시면 자, 29일 여기죠. 시간을 보시면 8시 10분. 자,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체결 확인한 이후에 매도되기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백일의 기적 31자 종목으로 드리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중간 영상을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리프트 매수가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4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공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 안 보내는 이 MMS 문자까지 이 비용이 좀 더 들죠. 이 문자까지 오늘은 2개나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좀 핫했죠. 제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지는 29일차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백일의 기적 29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9.7% 수익 보고 마찬가지로 잘 나왔고요. 자, 조금 더 쭉 올라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9월 16일 날 있었던 AWE 한번 보겠습니다. 백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한 차례 이렇게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자, 보셨죠? 자, 이때도 그렇고요. 9월 16일 백일의 기적 21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키워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3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잠깐 한 10시 좀 넘어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면서 저희 매도가까지 살짝 찍고 나왔는데요. 보셨죠? 오후에 자, 12시 조금 지나서 매도 완료 문자까지 자,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간 관계상 지지난 기수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3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소액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단타 수익을 보실 분들은 백일의 기적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단 백일의 기적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일의 기적 참여를 못하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